노다지 썰전. 오늘 다룰 기업은 현대차증권입니다. 최근 발표한 그 밸류업 계획이랑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과연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또 약속한 주주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, 이게 핵심인데요. 저는 현대차증권이 보여준 재무 건전성 강화 노력이나 명확한 성장 목표 제시,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네, 그 개선 노력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. 하지만 증권업계 내에서의 그 규모의 한계랄까? 그런 거랑 경쟁 환경, 또 잠재된 리스크 같은 걸 고려하면요. 제시된 목표 달성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. 먼저 긍정적인 변화부터 좀 짚어보죠. 작년, 그러니까 2024년에 1,62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재무 안정성을 딱 확보했어요. 덕분에 그 증권사 재무 건전성의 핵심 지표 있잖아요. 순자본 비율, NCR. 네, NCR. 네, 그게 478%에서 무려 613%로 정말 크게 뛰었죠. 그리고 부동산 PF,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위험도 눈에 띄게 줄였습니다. 자기 자본 대비해서 PF 엑스포저가 2021년에는 74%였는데 작년 9월 말 기준으로는 28%까지 낮아졌어요. 우발 채무 비율도 마찬가지로 81%에서 44%로 확 줄었고요. 불이출원 비중도 18.4%면 낮은 편이고 충당금도 대부분 쌓았다고 하고요. IB 부문도 기존에 좀 부동산 중심이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비부동산 딜로 다변화를 추진 중이고요. 특히 주주환원 약속이 중요한데 2028년까지 ROE 10%, 배당 성향 40%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거든요. 실제로 작년에 순이익이 좀 줄었는데도 배당 성향 40% 지켰고 그 RCPS, 상환 전환 우선주 물량까지 전량 소각하면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. 재무 건전성 개선은 분명히 의미가 있죠. 그건 맞습니다.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금융업이라는 게 사실 규모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현대차증권의 ROE는 여전히 그 상위권 증권사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에요. 이건 중소형사로서의 한계일 수밖에 없고요. 수익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자기 매매, 그러니까 풀업 트레이딩이나 채권 운용 의존도가 여전히 좀 높아 보이는데 실제 3분기 실적에도 금리 상승 때문에 채권 평가 손실이 있었고 또 미국 소송 비용으로 107억 원이 반영되기도 했고요. 해외 대체 투자는 신규 투자를 멈췄다고는 하지만 남아있는 잔액이 2,760억 원이나 되고 그중에 유럽 비중이 73%나 돼요. 이건 유럽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추가 손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퇴직연금 시장 순위도 좀 하락했고 비계열사, 그러니까 논캡티브 비중이 20%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해외 주식시장 점유율 MS가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것도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성장 전략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. ROE 10% 목표나 IB 다변화, 또 로보어드바이저나 조각투자 같은 신기술 도입은 분명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. 특히 현대차그룹과의 시너지는 다른 중소형사가 갖기 어려운 강점 아닌가요? 그룹 생태계 안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. 그룹 시너지, 그 잠재력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. 하지만 공정거래법 같은 현실적인 규제하에서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글쎄요, 좀 의문입니다. 규모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인데 지금 제시된 전략들만으로 대형사와의 격차를 좁히고 ROE 10%라는 현재로서는 다소 높아 보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? 그게 좀 관건이겠죠.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저는 PF나 우발 채무가 이렇게 뚜렷하게 감소했고 선제적으로 충당금도 쌓았다는 건 리스크 관리 역량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해외 대체 투자도 신규 투자는 중단했고 임대율 95% 수준에서 관리 중이라고 하니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 아닐까요? PF 위험 축소 노력은 맞습니다만 부동산 침체가 만약 장기화된다면 아무리 우량 사업장이라고 해도 회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. 그리고 유럽 비중이 높은 해외 투자 역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고요.
또 한 가지 리스크 관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수익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, 이게 참 중요하겠죠. 마지막으로 그 주주가치 재고 약속 부분인데요. 배당 성향 40%, 업계 평균 이상의 PBR 이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심지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제 배당을 늘리고 RCPS 소각까지 했다는 건 이건 뭐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지를 보여준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의지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. 그 점은 평가해야죠. 하지만 ROE 10%나 업계 평균 이상 PBR 유지는 현재 규모나 경쟁 환경을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목표예요. 결국 꾸준한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앞서 제가 지적했던 여러 제약 요인들을 극복하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역시 앞으로의 성과가 증명해줄 문제라고 봅니다. 좀 지켜봐야 합니다. 네, 정리하자면 현대차증권은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, 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, 그리고 구체적인 성장 및 주주환원 계획을 통해서 과거와는 달라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시된 목표 달성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. 긍정적인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시 규모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, 또 치열한 시장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, 그리고 금리나 경기 변동성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여전히 현대차증권 앞에 놓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목표 달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저희는 현대차증권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어떤 전략의 실효를 거두고 또 어떤 위험이 현실화될지는 결국 현대차증권의 향후 행보에 달려있겠죠.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대차증권의 미래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.